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정오원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링컨센터에서 지난 1일부터 열린 뉴욕 아시안영화제가 14일 폐막됐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뉴욕 아시안영화제에 초청된 한국 영화감독 4명으로부터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링컨센터에서 열린 뉴욕 아시안영화제가 14일 폐막됐습니다. 10주년을 맞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뉴욕 현지의 한국 스릴러 영화의 우수성과 독특하고 개성 있는 한국 단편 영화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한국 영화가 미국에 정말 좀 확산이 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영화제에 선보인 한국 영화들의 감독을 뉴욕으로 초청해 14일 링컨센터 필름 소사이어티 월터 리드 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당거래의 류승환 감독은 플래시 세례와 규모가 큰 영화제의 경우 영화제 본질에 충실한 관객과 영화의 만남보다 일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며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열린 이번 뉴욕 아시안 영화제는 영화를 보는 눈이 뛰어난 관객들이 많이 찾아와 영화제 본연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전했습니다. 영화제 본연의 그 본질에 충실한 그 영화와 관객이 만나게 하는 영화제가 있는 것 같은데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경우는 그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상영될 때 관객들과 자리를 함께한 감독들은 한국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대단하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영화도 에너지하지만 이 장소도 그렇고 이 어쨌든 뉴욕의 문화의 컬처의 또 한 부분에서 또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원더풀입니다. 네. 기분 좋고요. 이제 상영 아직 안 했어요. 이제 곧 상영을 할 텐데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또 궁금하고요. 또 흥분되고 또 긴장되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 영화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저도 이 영화제에 처음 참가했지만 그동안 10년 동안 아시아 영화를 비롯해서 한국 영화가 꾸준히 뉴욕에서 작은 씨앗을 크게 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올해 뉴욕 아시안 영화제의 메인 포스터를 한국 배우 이광수, 신하균, 엄지원이 장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윤동주 문학 사상 선양회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2011년 윤동주 문학제를 개최하고 윤동주 문학상 해외 동포 부문에 김은자 시인을 선정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뉴저지 지부의 주최로 14일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2011 윤동주 문학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2011 윤동주 문학상 해외 동포 부문에는 현재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뉴저지 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김은자 시인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한국민한테 그 윤동주 시인은 참 없어서는 안 될 시인이죠. 예, 참 시와 삶으로 그런 우리의 모든 걸 보여주신 분이신데 우리 힘이 되셨고 그 암울했던 시대에 그래서 윤동주를 널리 알리고 더욱더 우리 가슴속에 민족들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자그마나마 힘쓰겠습니다. 이날 뉴욕 윤동주 문학제에는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 박영우 대표와 서울 종로구 김창식 부구청장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윤동주 문학제를 빛냈습니다. 이번 윤동주 문학제, 뉴욕 윤동주 문학제는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제1회 윤동주 문학 대상 수상자인 이재무 시인과 함께하는 문학제로 이렇게 하기로 되었습니다.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는 30여 개의 해외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만 뉴저지, 뉴욕, LA, 유타, 아틀란타 지부 등 6개 지부가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은 윤동주 시의 근본 정신인 민족사랑, 자유, 인간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입니다. 또한 이번 윤동주 문학제에는 제1회 윤동주 문학상 대상 수상자인 이재무 시인이 직접 방문해 특별 강의와 사인회도 진행됐습니다. 윤동주 제1회 문학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여기로 왔습니다만은 윤동주 시인이 그 순수하게 또 맑은 영혼으로 세상을 사셨듯이 이 동포 분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윤동주 문학사상 선양회는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윤동주 시인을 기리며 문학 활동에 힘쓸 것이고 23일에는 LA에서 LA 윤동주 문학제가 개최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박 상공회의소가 14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박차수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14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팰리세이드팍 상공회의소 제11대 박차수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박차수 회장은 팰리세이드팍에서 20년이 넘도록 비즈니스를 하며 지역 상권에 대한 특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한인 업주들이 협력해 팰리세이드팍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어 나갈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상인들이 이때까지 지치고 해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많은 빈자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뭉치면은 어떻게 하면 뭉치면은 잘 살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거를 개척하는데 절대 주력을 할 것이며 지난 2년간 팰리세이드팍 상공회의소를 맡았던 사이먼 김 전 회장은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구의 연합으로 힘있는 상공회의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원로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집행부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상공인들, 즉 신구의 연합, 더욱더 힘있는 상공회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날 이 취임식에는 캐슬린 하나반 버겐 카운티장, 한인사회단체장 등 지도자들과 타민족 경찰, 우체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박차수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한국 대중 가수들의 공연을 요구하는 플래시몹 행사가 열렸습니다. 17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중남미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팔레르모 광장의 천문대 앞에서 K-팝 팬클럽 회원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한류 팬클럽 K-팝 아르헨티나가 주도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9개 도시에 거주하는 K-팝 팬클럽 회원들이 참가해 공연을 펼치며 소녀시대, 샤이니, 빅뱅 등 한국 가수들의 아르헨티나 공연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또 각자 소유한 한류 스타들의 포스터와 티셔츠, CD 등을 가져와 아르헨티나의 K-팝 열기를 입증했습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중남미 한국문화원은 오는 9월 11일 시내 코리엔테스 거리에 있는 유명 극장 파세오라 플라자에서 제2회 중남미 K-팝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전 정전 58주년을 앞두고 워싱턴 DC의 한국전 기념공원에 대형 추모벽을 건립하는 방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 하원 랄프 홀 의원 등 5명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 3만 3천여 명의 이름을 모두 새겨넣은 추모벽을 건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습니다. 홀 의원 등은 민간 기부를 통해 기념공원 외곽을 두르는 대형 유리 추모벽을 건립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한국전 실종자, 부상자, 전쟁포로 숫자와 카투사 근무 중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은 홀 의원을 비롯해 샘 존슨, 하워드 코블, 존 코니어스, 존 딘젤 의원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남쪽 벌린 게임의 한 호텔에서 16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한국말 경연대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수많은 재외동포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토종 미국인인 파란 눈의 백인 여고생이 2위에 해당하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메인주 포트랜드 시리 소재 디어링 고등학교 10학년 엘리사 도너번 한국명 한미나 양으로 그의 유별난 한국 사랑에 대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계 친구들은 그를 전생의 한국 공주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너번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 남미, 동남아 등에서 참가한 300여 명 가운데 3차례에 걸친 예선을 거쳐 뽑힌 5명의 경쟁자들과 함께 이날 최종 결선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말 솜씨를 뽐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돈육 선물 거래 시장인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18일부터 냉동 삼겹살 선물 거래 및 선물 옵션 거래를 중단키로 했습니다. 경제 전문 웹진인 시카고 비즈니스에 따르면 이 상업거래소 대변인은 생육 가공법이 개발된 이후 냉동 삼겹살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고 거래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마지막 계약이 체결된 이후 2월부터는 냉동 삼겹살 거래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이를 거래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업거래소는 1961년 냉동 삼겹살을 상장시킨
시키며 돈육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현재 돼지고기 선물은 상업거래소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 선물 거래 품목입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푸어스가 이 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모기지 기관 등 미국 금융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P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책 모기지 기관인 페니메이와 프레디가 최고 신용등급을 이룰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고 AP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P는 또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미진할 경우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달 중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애플의 차세대 A6 칩의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칩 공급처를 삼성전자에서 TSMC로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은 TSMC가 모든 허가를 획득했으며 세부 준비를 마쳤다며 애플이 공식 주문을 할지는 수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패드2에 탑재되는 A5 칩을 단독으로 공급해왔으나 애플은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공급처 다변화를 시사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삼성과 특허권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이면서 A6 생산을 삼성이 아닌 TSMC에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가수 인순이가 10대 시절 자신을 무심양면으로 도와준 미군 오빠와 38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델라웨어 온라인 등 미국 언론은 주위의 냉대를 받던 호녀라에서 유명 가수가 된 인순이가 지난 16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주한미군 출신 로널드 루이스와 회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순이는 루이스의 집 앞에서 그와 함께 힘껏 포옹하면서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순이는 기적 같다. 그의 눈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도 인순이를 위해 항상 기도했으며 1년에도 몇 차례씩 인순이가 나오는 꿈을 꿨다면서 극적인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젠 뉴욕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예전에 비해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2일 핸즈프리 장치 없이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을 현행 2점에서 3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단속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 법안이 즉시 발의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가 2급 위반에서 1급 위반으로 상향 조정돼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차를 세우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시경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2급 위반으로 적용해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운전자가 속도 위반 또는 신호 위반 등의 1급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을 하지 못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 시행되는 관련법은 휴대폰 사용 장면을 목격할 경우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더라도 차를 세우고 티켓을 발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은 서명과 동시에 발표됐으며 종전대로 최고 $150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일단 티켓을 발부받게 될 경우 범칙금 이외에도 벌점 인상으로 인해 보험 수가가 크게 인상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우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경찰이 지정하는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의 범위는 전화통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물론 인터넷 검색이나 이메일 송수신과 게임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차량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피커폰으로 사용하거나 GPS 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운전하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 통화나 문자 메시지 교환 행위는 음주운전보다도 더욱 위험하다는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뉴욕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단속 법안 실시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절대 금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어제 폐막된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 관한 기사입니다. 북아일랜드의 데런 클라크 선수가 어제 영국 샌위치의 로열 세인트 조지스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합계 5언더파 275타를 쳐서 브리티시 오픈 20번째 출전 만에 우승을 한 스토리입니다.
상금은 143만 달러가 됐군요. 옆에는 아주 시원한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마는 한국계 선수 중에서는 미국 팀으로 나온 앤서니 킴이 2분파 280타로 공동 5위에 올랐고 기대를 모았던 양용우는 5오버파 285타로 공동 16위에 머물렀군요. 다음 소식은 또 관광버스 사고 소식입니다. 뉴욕주 로체스터,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폴 근처죠. 동남쪽 55마일 지점 390번 고속도로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사고 버스는 이날 오전 워싱턴 DC를 출발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중이었고 경찰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들이 너무 또 속도를 냈는지 모르겠군요. 다음 소식은 어제 열린 뉴저지에서 열린 시니어 엑스포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주최죠.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려서 1000여 명이 참석을 하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 엑스포에서는 건강한 노후 생활과 정부 혜택, 그다음에 은퇴 자산 관리와 상속 계획에 대한 그 설명회도 있었고 최첨단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메디케어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그 도노번 버건 카운티장은 앞으로 카운티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역시 어제 뉴저지 메도울랜드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2011 뷰티 트레이드 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뉴저지, LA, 시카고, 아틀란타 등 전국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 제조 도매 업체를 비롯해서 소매업체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유명 헤어 도매 업체들을 비롯해서 스킨케어, 주얼리, 잡화 판매 회사 등 345개 업체가 참여해서 2011년도의 그 미용업계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한국일보는 길거리에서 파는 그 음식 벤더의 위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지난 7개월간의 위생 관련 위반으로 5개 버러 음식 벤더들에게 발부한 티켓이 무려 2,517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거리 음식 벤더들에 대한 위생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리 벤더에도 일반 식당처럼 위생 등급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그 거리 음식 벤더들을 대상으로 식당 위생 등급제 법안을 뉴욕시에 상정했던 데니얼 게로닉 시의원이 벤더 대상 위생 등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또 지금 미국 정부가 디폴트 직전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50년 만에 최악 수준인 14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데요. 8월 2일까지 의회 합의를 통해서 법정 적자 한도액을 올리지 못하면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는 디폴트에 직면하게 된다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폴트가 될 경우에 8월 이후에 미국 정부는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연금, 또 실업수당,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원 등을 상당 부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과거에도 막판에 가서 해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있었던 경기 내용입니다. FIFA 국제축구연맹 여자 월드컵 그 대회 결승에서 일본이 미국과 2대2 동점으로 비기다가 승부차기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코메르츠방크 아레나에서 열린 그 결승에서 연장전을 포함해서 120분간 이어진 접전에서 두 팀이 2대2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3대1로 일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은 6회째인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무효화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5월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세계 영주권 그 재추첨
2만 2천여 명에게 추첨 결과 취소를 통보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재추첨을 실시했는데요. 추첨 영주권이라는 것은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들을 상대로 그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간 5만 5천여 명이 추첨 영주권 제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2012 회계년도에 추천 영주권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신청자 168명과 가족 180명을 합쳐서 322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이 추첨 영주권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가 2011년 후반기 오디션을 했습니다. 뉴욕 로리엇 오케스트라는 2006년에 창단돼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년 3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주회를 통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대통령 봉사상과 시의원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디션 악기구는 현악 부문과 목관 부문 그리고 피아노입니다. 오디션 문의는 347-879-2618입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7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이날 초청 인사로는 한나라당 재외국민위 조진영 위원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 및 통일을 염원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입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뜻을 같이 하는 동포 여러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합니다. 예산부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사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14일 KCS는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대근 박진우 평통위원회 후원으로 금년도 KCS 코로나 회관과 플러싱 회관 주간 보호센터에서 삼계탕을 750분께 제공했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퀸즈 크로싱에서 무보험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달은 위장 건강의 달로 맞아 위장 질환 관련 상담 및 검사가 있을 예정이며 아울러 B형 간염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 뉴저지 한인 목사회 세미나를 엽니다. 행복한 교회, 신나는 목회라는 주제로 칭찬과 감탄사를 통한 치유 목회 사역에 그동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강사님들을 모시고 뉴저지 행복한 교회 이병준 목사 한인교회에서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1회 뉴저지 한인 목사회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남부의 톤지에서 7년 동안 선교와 의료 교육 봉사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10년 1월에 4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평전입니다. 이 책은 아름다운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참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와 진리가 담긴 지혜의 전원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N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기서 7월 18일 월요일 정오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